책하고 빵이 무슨 관계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서점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인데요. 교보문고는 새로운 타겟층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교보문고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죠.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굉장히 대중적인 수단인 빵이 된 거죠. SNS 친화력이 올라가죠.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교보문고라는 공간은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SNS에서 인증을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캠페인에 소단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힘듭니다. 감성 소비에 어느 정도까지 맞춰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편의점 빵을 좋아해서 자주 사 먹는 편인데 요즘 CU에 보니까 교보문고 맛 빵이 출시했더라고요. 교보문고와 빵 좀 많이 어색한데 이건 뭔가요? 이거 아주 재미난 사례입니다. 말 그대로 교보문고 맛 생크림빵입니다. 연세유업과 교보문고가 콜라보를 진행을 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쁘지 않은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같이 드리게 되었네요. 일단은 몇 가지 물음이 생기긴 합니다. 책하고 빵이 무슨 관계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교보문고 맛이면 교보문고를 어떻게 형성한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이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세유업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연세유업은 이 빵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업체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맛이 나오고요. 다양한 제품명이 나왔는데요. 여전히 다양한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콜라보 상대 중에 하나가 바로 교보문고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보문고 마시면 이게 어떤 느낌이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먹어봤는데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맛 자체는 프랄린 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을에 어울리는 책의 감성을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SNS에 반응해 보면 어떤 분은 페레로 로쉐를 먹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자, 그리고 이 빵 같은 경우도 종이 질감을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비스킷 빵을 활용을 했어요. 이 질감 자체가 너무 거친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기존에 나왔던 연세유업의 생크림빵보다는 조금 더 거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질감부터 시작해서 맛까지 교보문고 혹은 독서라는 키워드가 생각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콜라보에 신경을 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보문고라는 서점과 빵은 좀 잘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교보문고는 왜 하필 여러 가지 콜라보 제품 빵을 선택한 걸까요? 빵을 선택하게 된 원인은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저는 감각적 경험을 좀 확장을 한다라는 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책을 파는 공간이잖아요. 서점이라는 공간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서점에 처음 갔을 때요. 부모님께서 얘기가 뭐였냐면요. 서점에선 조용히 해야 돼 라는 얘기였습니다. 저한테 서점은 조용히 책을 보고 사서 나오는 공간이다 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미지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책을 파는 공간이라는 이미지 대신이요. 빵을 먹어보면서 이 책을 파는 공간을 오감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서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던 감각적 경험보다는 미각이나 촉각을 활용해서 조금 더 확장된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보문고라는 단어를 새롭게 인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요. 물론 작가다 보니까 매번 교보문고에 책이 납품되다 보니까 그렇구나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지만요. 교보문고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나 새롭게 느낄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빵을 먹으면서 조금 더 새롭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교보문고는 책향 디퓨저도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책향을 형상화한 디퓨저인데요.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이 서점이라는 공간을 조금 더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면서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는 협업을 통해서 약간 밈화 전략을 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밈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뭔가 웃기고 재밌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SNS에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보문고라는 공간은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항상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갈 겁니다. 그렇다는 건 한 번, 두 번 SNS에 올렸던 사람도 세 번, 네 번은 사실은 잘 안 올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교보문고 빵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도대체 무슨 맛이지? 이거 요즘 잘 팔린다는데 나 구했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SNS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올리겠죠? 교보문고 맛
생크림이야 라고요. 자, 그렇다는 건 SNS에 교보문고라는 단어로 굉장히 새로운 컨텐츠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점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인데요. 그 이미지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감성 소비에 어느 정도까지 맞춰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내 감성과 어울리는 대상을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제품과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마음을 알아준다는 건 니즈를 이해하는 거기도 하겠지만요. 요즘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여부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책이 상징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감성들을 조금 더 트렌디한 방식으로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SNS 친화력까지 높여가면서 무언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이렇게 빵이라는 수단을 동원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빵 출시는 교보문고의 브랜드 확장일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밈 효과를 기대한 걸까요? 일단은 두 가지 다 어느 정도까지는 기대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장기적으로는 이 경험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사람들이 교보문고에 대한 경험을 좀 더 확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SNS에 인증되면서 밈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이 효과를 살펴보면요. 일단은 재미와 감성을 동시에 충족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라는 건 이 빵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의외의 효과들을 재미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감성이라고 하면 책이 담고 있는 감성을 빵으로 번역했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MZ세대와 알파세대는 이런 감성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죠. MZ세대하고 알파세대는 책을 안 산대요. 과거보다 책 구매 비율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다 책을 안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교보문고를 경험해본 세대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를 한꺼번에 잡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를 확장한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은데요. 교보문고라는 이 공간을 이미 잘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 정체성도 잘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과거에 교보문고를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광화문에 지나다 보면요. 교보문고 빌딩에 밖에 굉장히 멋있는 글귀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걸어놓으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글을 보면서 저는 저기가 교보문고였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정체성 잘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사실은 더 확장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물로 번역을 해서 차라리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하는 건요. 브랜드 확장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NS 친화력이 올라가죠.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교보문고라는 공간은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SNS에서 뭐 인증을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캠페인에 소단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이 빵은 다르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상황들보다 SNS 친화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텍스트 힙이라는 트렌드예요. 텍스트가 힙하다라는 겁니다. 책이나 문자가 줄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책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드시는 구절이 생기면 필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텍스트 힙입니다. 책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인증을 하셨어요. 역시나 텍스트 힙에 해당을 합니다. 오늘부터 일기 쓰기 챌린지를 하세요. 역시나 텍스트 힙입니다. 즉, 이 트렌드에 맞게 텍스트를 적용해 보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텍스트를 그런 식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 텍스트가 줄 수 있는 경험을 확장한 공간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굉장히 대중적인 수단이 빵이 된 거죠. 이렇게 텍스트 힙까지 적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교보문고기는 하지만 어쨌든 콜라보는 한 곳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연쇄유업도 뭔가 노림수가 있어서 콜라보를 진행하는 걸까요? 연쇄유업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업체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캐릭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 맛을 상징하는 컨텐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다양한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크림이라는 단어가 상징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연쇄유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보문고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는 타겟층이 있을 텐데요. 그 타겟층한테 연쇄유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즉 노림수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조금 오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쇄유업은 이런 확장성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본인들의 브랜드를 조금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크림빵만 내면 만족시킬 수 없는 취향 소비에 대한 니즈도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취향의 만족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단순하게 크림빵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충분히 이 취향 소비에 대응할 수 있는 성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고서는 감성 마케팅은 좀 이해는 했어요. 네네. 감성 마케팅은 사람의 감각을 자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필 청각이나 후각이 아니라 미각은 책이나 서점과는 안 어울리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데요. 정체성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각은 여기랑은 안 어울린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고객층들이 정체성 면에서 너무 이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브랜드 정체성이 조금 흔들 수 있는 이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감성 상품들은 단기 유행일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교보문고 맛 생크림만 사랑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단기적인 화제성은 좋지만 이게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보문고 생크림빵 툭3를 내기는 좀 무리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브랜드 일관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협업이라는 건 언제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강연 갔을 때도 협업을 너무나 권장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안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협업이 이렇게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브랜드 이미지를 희석을 시키는 거죠. 교보문고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이미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 크림빵이 더해지면서 이 정체성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뜻도 사실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시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교보문고 빵의 사례는 감성을 마케팅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꽤나 근사한 해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근사하다라는 말은 무조건 복잡하고 거창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이걸 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지식을 파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을 파는 공간이 이제는 감성을 팔기도 하는 거죠. 기존에 서점에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교보문고에 대한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꽤나 근사한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을 생각하는 건 이제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교보문고가 그냥 교보문고에만 머물러 있거나요. 교보문고는 광화문에 있지 라는 이 명제에만 머물러 있는다면요. 새로운 타겟층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교보문고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죠. 감성으로 해석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당연히 우리 브랜드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만 이 브랜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은 정도라면 정말 유연성을 발휘해서 색다른 감각을 동원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